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조기 대선 어, 매일같이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지금의 흐름이 어디쯤에 와 있는가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대통령 파면 이후 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이도 저도 다 귀찮고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은 의견 표명은 물론이려니와 텔레비전 보기도 이제 싫다. 이런 분들도 주변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관심을 꺼버리실 수야 있겠습니까? 나라의 운명과 본인의 운명과 가족의 운명과 후손들의 운명이 즉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국가의 중요한 또 우리나라 국민들께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하순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관전 포인트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요. 그 점을 분명하게 요약해서 우리가 그걸 이 포인트로 삼아야만 지금의 흐름을 읽어내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을 믿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면에서 이제 국민의힘도 경선이 출발돼서 시작이 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어제 그 대선 후보 세 사람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TV 토론 했는데 큰 관심을 모으기에는 이미 거기는 결론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8명 그 경선 후보가 4명씩 조를 나눠서 A조, B조 해서 오늘은 A조가 TV 토론, 내일은 B조가 TV 토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는 그럼 뭐야 되느냐? 나는 첫 번째는 이재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밀리고 이재명한테 뭐 절반 스코어로 져버리고 보나마나한 결과가 돼버리고 이런 사람 말고 진짜로 이재명과 0.1%포인트 차이를 놓고 끝까지 피말리는 박빙 승부를 벌일 수 있는 아니면 판세가 뒤집어져서 이재명을 넉넉한 그런 표차로 뭐 수백만, 500만, 뭐 600만 이런 표차로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차가 났을 때가 550만 표 이쯤 차이가 납니다. 지난번 대선 때는 이제 수십만 표 차이였는데 이게 수백만 표가 차이가 날 정도로 큰 스코어를 압도할 수 있는 국민의힘 쪽 보수 진영 쪽 후보는 누구일 것인가? 경쟁력. 첫 번째가 이재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경쟁력. 경쟁력.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냐? 두 번째로는 어차피 보수 진영은 통일화해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나타난 여론조사 지표로 보건대 이재명 후보가 스뭇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부인해버리면 그 다음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수치로만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쪽 후보에 비해서 오늘 당장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고 했을 때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곱절 혹은 세곱절 이렇게 앞서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40여일 동안 선거 운동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제 이 정치 이벤트가 거듭됨에 따라서 그리고 각 후보들의 그 실체와 본질이 드러남에 따라서 점차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질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지금 당장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수 진영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금은 서로 토론 과정에서 열띠게 상대편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고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헤집어 보고 거기에 비판도 해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겠으나 안에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누구?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단일화라는 말은 텐트, 그랜드 텐트, 그레이트 텐트, 빅토리 텐트, 이기는 텐트, 빅토리 텐트. 이걸 누가 칠 수 있을 것이냐. 그 텐트 안에는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보수 진영 속에 서로 막판까지 경합을 했던 경선 후보는 물론 이려니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승민, 예를 들면 이준석 막판에 이준석은 아마 쉽사리 단일화에 손을 잡지는 않을 겁니다만 선거 마지막 날짜가 다가오면 아마 요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면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이쪽에 누가 가장 그러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홍준표 전 대구시장,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면 홍준표 후보는 쉽게 단일화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현재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손을 아주 국민들이 감동하는 방식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김문수와 한덕수 둘 중에 누가 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이지만 아무튼 둘이 서로 연대하고 손을 맞잡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이력과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 빅토리 이 텐트 안에는 이렇게 국민의힘 보수 진영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 있는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뭐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또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이 세상에서 이재명이 제일 싫어요 라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모을 수만 있다면 그 누구와도 단일화를 못하겠는가.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전 포인트의 핵심적인 두 가지는 경쟁력 그리고 단일화 이것이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권자들은 후보들한테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것인가? 어떤 회사는 소비자들의 그 니즈를 정확하게 파고드는 라면 하나 제대로 잘 만들어가지고 주가가 10배 이상 오르고 있는 그런 식품 회사도 있습니다. 불당면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서 삼양이 그냥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휘젓고 있는 겁니다. 정치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 유권자들의 니즈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는 말을 하느냐, 약속을 하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는 여기 등이 가려운데 괜히 동아리를 계속 긁고 있다. 후보자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유권자의 니즈를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경제,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기업들의 활력, 경기 부양, 영업자들의 회생, 나의 경제 성장률, 그 무엇이 됐든 그는 한 묶음으로 경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먹고 살는데 불편함 없으십니까?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주 본질적이고 어떤 정권이 오든 바뀌지 않는 질문. 이 경제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통합입니다. 물론 자기가 지지하고 선택하는 후보와 진영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갈등, 대립, 이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게 지나치게 나라가 거의 두동강 나다시피 부족 간에도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서로 불화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친구하고도 의리가 상해서 서로 헤어지고 직장 내에서도 동료들끼리 또는 상하 직원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불화하고 어색해지고 이 정도로 흘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정책이나 어떤 후보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각이 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족 간에도 직장 내에서도 친구들끼리도 가벼운 토론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다시는 보지 말자고 뒤돌아서는 그런 일까지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의 힘을 쭉 빼버리고 결국은 어떤 외부의 간섭과 침입으로부터 우리 국가의 체질을 매우 허약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보수 진영도 좌파 진영도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너무나 자기의 그 길로 외골수로 너무나 멀리 가버린 사람은 통합이 어려운 것 아니냐. 그나마 중도에 가까운 중도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 통합에는 더 힘찬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 저희 유권자들의 니즈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개헌입니다. 개헌. 지금 87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87체제는 죄가 없다. 정말 훌륭하게 우리나라를 잘 지탱하고 이끌어온 것이 87체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절의 변화에 따라서 87체제도 집이 오래되면 집을 수선하고 보완을 하듯이 우리나라 집에 해당되는 이 헌법도 그것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토마도 손봐야 되고 기둥도 뭔가 좀 틀어졌다든지 하면은 새로운 기둥으로 보수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개헌입니다. 4년제 중임제가 됐든 권력 분산형이 됐든 지방 분권형이 됐든 또 의회의 이 입법격주의 폐해를 너무나 우리는 뼈저리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들 대다수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짱 독립적이고 그러니까 우파 국민들 또는 좌파 지지자들도 다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만 그래야 개헌은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개헌은 누가 발의를 하든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든 대통령이 발의를 하든 반드시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국민투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이 다 합의를 볼 수 있는 개헌안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개헌 백날 얘기해봤자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 통합 개헌 이거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제 살리겠습니다. 통합하겠습니다. 개헌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누구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를 바꾸겠습니다. 이재명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김문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이재명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홍준표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김문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이재명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홍동훈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한덕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국민들께서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다 마음속으로는 제가 지금 드린 세 가지 화두, 경제, 통합, 개혁, 개헌, 경, 통, 개, 경제, 통합, 개헌. 이 세 가지 화두를 턱 던지고 마음속으로 거기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후보들 하나씩 대입해 봤을 때 어떤 후보의 이름이 거기에 대입됐을 때 나도 모르게 나의 고개가 끄덕여지는지. 이재명의 개헌 약속을 믿을 것인가? 한덕수의 개헌 약속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의 개헌 약속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홍준표의 개헌 약속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냥 한덕수 대행이 나는 개헌하고 곧바로 물러나겠습니다. 1년 반만 하고 1년 반 이내에 여야의 개헌안을 최대한 절충을 해서 그래서 내가 중도적인 입장에서 개헌을 반성을 하고 그걸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다음에 국민 투표에 붙여서 개헌이 완성이 되면 나는 그때 곧바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정치는 정치적 그런 야망은 저한테 없습니다. 저는 인간 관리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녀 임기 그거 채우게 되면 저는 물러납니다. 어떤 약속이 국민들께 더 믿음을 줄까요? 누구의 약속이 국민들께 더 믿음을 줄까요? 결국은 누구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어제 제가 방송 중에 서정묵 변호사하고 이제 이 얘기를 1시간 했는데 서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한덕수 대행한테는 5가지 장점이 있다. 뭡니까? 제가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가 신상품이랍니다. 신상품, 신상. 국민들은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중도층, 무당층에 계시는 분들은 나는 국민의힘도 싫고 나는 민주당도 싫어. 나는 이재명도 싫고 홍준표도 싫고 그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봐왔던 얼굴들 이제 싫어. 새로운 얼굴 좀 보여줘. 그게 한덕수라는 겁니다. 신상품. 두 번째로는 중도적 이미지가 제일 강한 분이 한덕수 대행이다. 한덕수 대행은 40여 년, 50년 가까운 이 공직 생활을 통해서
오로지 국가 운영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좌파 정부, 우파 정부 양쪽에서 다 국무 통일을 했던 분 아니냐.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 전문가, 경제 실력가, 중도 국가 공무원으로 평생을 공직해온 분의 그 중도적 이미지가 제일 확실하다. 다음은 한덕수 대행은 호남 출신이다.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지난 4월 2일 지방선거에서 봤듯이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은 이재명에게 가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때 그 호남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낼 수 있는 보수 진영, 우파 진영의 후보가 한덕수 대행이다. 거기에 한덕수 대행이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호남 지역에 살고 계시는 유권자는 물론이고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호남 유권자, 또 뭐 부산에 살고 있는 호남 유권자 그 마음을 담아낼 수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럼 네 번째로는 한덕수는 우리나라 그 누구에 비해서 외교면 외교, 인보면 안보, 그리고 경제. 한덕수만큼 문의대사를 한 한덕수만큼 경제관료로 뼈가 굳어온 한덕수만큼 외교, 안보,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중에.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마저 뷰티풀 잉글리쉬를 구사하는 한덕수라고 칭찬했던 것처럼 한덕수 대행의 영어 실력까지 마지막 양념으로.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서유럽에 있는 대통령들과 영어로 중요한 핵심 사안에 대해서 프리 토킹이 그 고품격 영어로 그게 가능한 대통령이기도 하다. 사실은 외교 현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